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넘버원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조금 전에 뉴욕 3대 지수가 개장했는데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반등이 이뤄지면서 나스닥이 1%대 상승률 보이고 있습니다. 또 오늘이죠. 조 바이든 행정부가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안을 발표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법인세율을 21%에서 28%까지 올리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는 소식에 많은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발표된 미국의 3월 ADP 비농업 부문 고용자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결과를 내놨는데요. 미국의 이달 비농업 부문 고용자 지수는 51만 7천만 명으로 예상치였던 55만 명을 밑돌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대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소식과 함께 여러분들께 전략 알려드릴 테니까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수요일장은 해왕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우리 해왕 마스터 일주일 만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날씨가 좀 풀렸는데 따뜻한 니트를 입고 오셨네요. 네, 네. 이제 차트만 보다 보니까 계절적 감각이 없습니다. 네. 네. 여러분 양해 바라고요. 네, 인사 한번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왕입니다. 자, 오늘 앵커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은 2조 달러에 육박하는 인프라 부양 정책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새벽 시간대에 긴급하게 발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문제는 이번 발표에서 법인세 인상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인세 인상안. 근데 기본적인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신다면은 법인세 인상하면은 증시 악조건 아닌가요? 라고서 생각을 하기 쉬워요.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오늘 해외선물 넘버원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법인세를 21%에서 28%까지 올린다는 이슈가 사실 이 기업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소인데 지금 나스닥이 또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왜 이런 상승이 나오는지 오늘 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해외 선물 넘버원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 문자번호 샵 0082번,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까지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실시간 소통 원하시거나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면 언제든지 이쪽으로 놀러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해왕 마스터와 방송 외에도 함께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 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바로 해외 선물 나우 코너로 이동해 볼게요. 네, 첫 번째로 저희 나스닥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뜨는 기사 살펴보시죠. 네, S&P 500 지수가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기술주들의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 또 이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계획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투자 계획안이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잠재적으로 시장 투자자들이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 애플이 1.9% 상승하고 있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페이스북 같은 대형 기술주 역시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미니 나스닥은 어떤 시세 보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현재 미니 나스닥은 1.29% 상승해서 13,042.5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뒤에 차트가 띄어져 있는데 지금 개장한 이후에 굉장히 급격한 상승폭을 그리면서 선물 지수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나스닥 뷰 먼저 체크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매수 나왔습니다. 지금도 나스닥이 양봉을 그리면서 13,053포인트까지 돌파가 나왔거든요. 네,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 차트 많이 오르고 있죠. 네. 네, 여러분들 지금 실시간으로 시청하시는 분들 좀 집중하셔야 되는데 네네. 지금 차트가 많이 오르고 이제 증시의 호재성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네. 일단은 거래하시는 분들은 지금 들어가면 힘들어요. 이거 정확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승 기반 닦이는 게 10시부터 닦였어요. 지금 여기 화면상 보이시면 계속 오름 추세 보이잖아요. 네네. 지금 따라붙으면 힘들어요.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오. 지금 매수 붙으면요, 이제 손익비 구성이 안 돼요. 요새 증폭 자체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네. 조정을 주더라도 13,000까지는 그냥 줘버려요. 이런 데서 이제 매수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단가가 매수 아니신 분들은 보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세한 전략을 이따 얘기 드리겠지만은 지금 상승 랠리 타고 있다. 만약에 지금 포지션, 매수 포지션 안 들고 있다. 올라가는 거 안 보고 있다. 관망하세요. 다만 지금 만약에 포지션을 하단 보관해서 있으면 오늘 쭉 끌고 가도 괜찮은 포지션입니다. 중요한 게 단가예요. 어디서 진입했냐가 제일 중요한 건데 네. 지금 해외 선물 넘버원 이제 시작하고 나서 네. 나온 차트가 10시부터 상승 추세에 이끌어졌는데 지금 포지션은 어디서 보냐? 의미 없습니다. 13,000까지 떨어져야 돼요. 네. 그래야지 매수 볼 수 있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13,070포인트까지 상승을 해주는 상태고 1분봉 차트로 봤을 때 현재 봉이 굉장히 또 비교적으로 조금 긴 양봉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 진입하는 것은 조금 리스크한 부분이 있고 13,000선까지 조정에 나온다면 그때 매수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자, 이런 가운데서도 지금 1.5% 정도 상승을 하면서 여전히 가파른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오늘 미니 나스닥이 13,000포인트까지 내려올 수 있을지 그 전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략이 제일 중요하죠. 네. 어쨌든 급할 건 없어요. 여러분들. 시장은 계속 열리고 변동성은 계속 보일 거니까. 근데 오늘 매도는 좀 보기 힘듭니다. 매도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리포트 보면 설명드릴 텐데 네. 지금 일단 차트만 보시면요. 이제 10시 개장 이후에 이제 급등세를 보이죠. 시장이. 여러분 추세만 보이시더라도 보이실 거예요. 지금 단가 지실 분들은 이제 하단 부분까지 12,900까지 내려오는 거는 이제 급락에 대한 슈팅인데 지금 볼 수 있는 단가는 12,975단가. 여기서 이제 제 랠리로 봐야 돼요. 추세를. 근데 상승 포인트를 보더라도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리고 싶은 게 일단 어디까지 갈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일단 어디까지 갈 거냐. 자, 60분봉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60분봉 차트를 보시면은 잠시만요. 자, 저항 라인이 한 군데 있어요. 일단은 오늘 이게 뚫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일단 한번 부딪힐 수 있는 단가, 고점이 올릴 수 있는 단가는요. 12,110포인트까지 상승할 수 있어요. 13,110포인트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3,110포인트 이 자리까지예요. 여기 일단 저항을 한 차례 부딪혀요. 최근 박스 추이에서도 이제 상단 저항이기 때문에 한번 저항력은 크게 가집니다. 13,110포인트.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매수를 보려면은 이 이탈이 드러난 뒤에서 자리값을 잡아야 돼요. 지금 60분봉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일단 지금 상승에 대한 추이는요. 13,110까지 도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13,110에 대한 이탈이 이루어지고 나서 제 매수 포지션을 봐야 된다. 이게 주된 포커스입니다. T차트 구조상 일단은 하단 부근 12,975에서 재매수 랠리를 한번 볼 수 있다. 매수 단가는. 근데 어디까지 보냐? 13,110까지. 여기까지 가능성이 열린다는 거 체크하시고. 그리고 1차 저항이 부딪히고 이탈이 나온 뒤 그 다음에 재매수에 대한 그때 차트에 대한 화면을 보고 나서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이해하세요? 자, 그럼 나스닥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나올 내용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지금 일단은 잠시만요. 자, 일단은 CNBC에 대한 속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부분은 이제 법인세 인상 그리고 2조 달러 계획안이죠. 근데 2조 달러에 대해서 일단은 계획안을 쉽게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게 요새
이제 바이든 정권 들어서서 이제 블루웨이브가 달성된 다음에 계속적으로 시행 능력 자체가 차질이 없었어요. 작년 대비해서. 근데 이제 국채 금리, 실질 금리 문제로 최근에 우려가 있었지만은 요새 이제 물가랑 같이 이제 국채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국채 금리에 대해서 급등하더라도 증시 하락 요소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이제 골드 부분에 영향이 끼치고 그 부분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그럼 증시에 제일 다이렉트로 지금 영향을 받는 요소는 이제 인프라 정책인데 법인세 인상이 좀 포함되어 있어요. 법인세 인상이. 기존 이제 21%였는데 28%로 법인세를 인상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거는 법인세 인상하면 증시 악조건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따질 수 있어요. 증시의 호재인 요소는 이제 인프라 정책인 거고 어쨌든 돈을 푼다는 거니까 악재적인 거는 법인세 인상이 있는데 호재와 악재가 겹쳐지는 상황에서 이제 악재적인 법인세 인상이 결론만 얘기면 우려할 사항은 아닙니다. 우려할 사항은. 자, 내용 한번 리포트 읽으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설명할 거는요. 과거 이제 사례를 보면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 1900년도 들면서 이제 법인세에 대해서 인상한 사례가 지금 전까지 총 7번 있었어요. 총 7번. 그럼 이때는 과연 증시가 떨어졌냐? 법인세를 과도하게 인상을 한다고 해서. 자, 결론만 따지면은 역사적인 사례를 볼 때 증세가 경기와 증시의 악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모든 사례가 다 증시가 악조건이었냐?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만이에요. 일부만. 오히려 증시가 상승하는 상황이 연출이 많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판단하셔야 되는 거는 결론은 뭐냐면은 자, 결론 한 번만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사례가 있는데 제가 이제 노란톡에서 이거는 다 보여드렸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너무 내용이 기니까 일일이 다 볼 수는 없고 결론적으로 따지면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증세 자체보다 증세 시기에 대내외 경제 여건이 더 중요하다. 대내외. 결국은 외부 리스크하고 내부적인 리스크, 시장에 대한 조건이 법인세를 인상하지만 이제 어떤 조건을 성립하냐가 제일 중요한 건데 지금 인프라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경기 살리기거든요. 돈을 푼다는데. 과거 사례로 본다면은 법인세 인상이요. 확률적으로 본다면은 증시 반영은 이루어진다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인프라 정책 발표 뜰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2조 달러를 할 것이냐 4조 달러를 할 것인가 이게 핵심이에요. 만약에 4조 달러 발표가 이루어지고 3조 이상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진다면은 증시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상승 랠리를 다시 탈 가능성이 높아져요. 사실 지난번 페드 회의에서 어떤 국채 금리를 누르는 사건이 있었다면은 실질 금리에 대한 영향으로 상승 랠리를 탈 수 있지만 최근 이제 페드에선 가만히 있는 상황에서 이제 미 정부에서 부양책 발표가 따르는 건데 법인세 인상이 됐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높고 모두가 다 일치해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상승 기를 못할 것뿐이에요. 근데 이거는 지금 발표 전에 시장 반영이 저는 다 됐다고 보는 편입니다. 그러면 발표가 개시되면은 저는 매수에 대한 요건이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증시에 호재성만 남아있다. 법에 대한 부분이 배제된다면. 그러면은 당분간 상승 랠리를 다시 타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시가. 최근 이제 국채금리가 급등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물가가 같이 상승하다 보니까 실질금리가 제자리에 멈들면서 이런 호재성인 내용이 나온다면은 증시가 상승 랠리를 다시 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릴 거라고 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맥점이 13,150에 대한 이탈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면은 증시가 상승으로 계속적으로 날아갈 수 있는 조건이 성립이 돼요. 자, 최근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3월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이네요. 3월 마지막 날. 오늘 3월 마지막 날에 이 랠리가 3,200선까지 도달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지속적인 상승에 대한 랠리를 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오늘 이 저항선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차트에 대한 수급 판단을 할 때 이 저항 라인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탈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 이탈되면은 13,000 정확하게 150포인트 이탈이 된다면은 지속적인 매수장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법인세에 대한 우려는 하지 마세요. 법인세에 대한. 오히려 여기서 시장 반영 다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인세 반영은. 아시겠죠?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국채 금리 급등에 대한 포커스고, 지금 이 자리가 상승을 다시 못하는 이유는 법인세 우려다. 자, 오늘 근데 재밌는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법인세를 왜 인상할까요? 이제 자금 조달이 부족하니까 그죠.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으로 이 부양책을 실시하려는 거겠죠. 그죠. 네. 이제 정확하게 정답에 굉장히 가까운데, 국채 발행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죠. 예, 왜냐면은 최근 이제 은행에서도 못 사게 막아버렸잖아요. 네. 3월 말 이후에. 근데 국채에 대한 주 수요처가 50%가 외인이에요. 50%가 외인. 미 국채가. 그리고 30%가 이제 연준, FOMC. 그리고 은행에서 주 수요처가 5%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단을 하더라도 수요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리스크는 없다라고 판단하는 게 연준의 생각이었죠. 연준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국채 발행만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은 이제 국채 금리가 너무 급등하는 것도 이제 자제를 해야 되고, 이제 물가에 대한 안정화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세금을 올려서 국채 발행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겠다는 게 미 정부의 생각이에요. 왜냐면 너무 빠른 속도로 부채가 쌓이더라도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시장 상황이. 어쨌든 나중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부채도 완만한 속도로 상승을 해야지, 이제 인프라 정책이라든가 이런 정책적으로 너무 많은 양을 발행해 버린다면은 굉장히 국채에 대한 부담감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일단 아셔야 되는 게, 지금 현 시장만 딱 기준만 내놓아 드릴게요. 자, 지금 현 시장은 국채 금리에 대한 영향은 없다. 지금 부양책을 대기하는 장이다. 부양책에 대한 법인세 인상은 과거 7차례 사례로 봤을 때 증시에 대한 악재는 아니다. 과거에 어느 정도도 있었냐면은 이제 법인세를 50%까지도 인상한 사례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증시가 어떻게 보면은 많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르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어요. 저는 오히려 최근 장이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네. 주식하시는 코스피 장도 굉장히 박스권으로 맴돌고. 네네. 제가 3월 내내 힘들 거라고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오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다시 한번 증시가 상승 기류를 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4월부터 코스피 시장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미증시 보시고 상승 기반 이탈 들어가면은 코스피도 재차 상승 랠리를 들어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정도만 평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양책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어떤 가능성이지만 4조 달러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4조 달러도. 4조 달러 만약 나오면은 이거 저는 신고점도 갱신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3월 동안 굉장히 힘들었는데 네. 이제 매수장 다시 펼쳐지고 증시에도 좋은 조건이 굉장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13,150선 이탈,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거시적으로 봤을 때 60분 봉상. 네. 그리고 짧게 봤을 때 이제 부양책 발표 전까지는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자리가 13,110까지, 여기까지는 도달 쉽게 가능하다. 이 정도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13,110포인트에서 저항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 13,150포인트에서도 저항이 나올 것인데, 만약 이 자리가 돌파된다면 그 이후에는 지속적인 매수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오늘은 12,975선에서 매수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법인세율 인상은 굉장히 이 상승에 제동을 거는데 제한적인 이슈일 것이다라고
상승이라고 평가를 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나스닥 차트 함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품은요. 골드 알아보도록 할게요. 함께 뜨는 기사 살펴보시면 이 중국의 강한 공장 활동 데이터가 골드를 역풍을 맞게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중국 쪽에서 공장 활동 지수가 굉장히 예상치보다 빠르게 회복되는 결과가 발표되면서 안전자산으로서의 골드의 매력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게다가 미국의 국채금리 급등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 금에 대한 상승이 압박받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골드 현재 시세 함께 살펴보시죠. 네, 골드는 현재 0.7% 상승하고 있습니다. 16,098달러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현재 1,700달러 회복을 앞두고 16,098달러까지 올라왔는데요. 1,698달러죠. 죄송합니다. 1,698달러까지 올라왔는데 자, 골드 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매도를 들어주셨네요. 골드는 오늘 자리가 그럼 기술적인 반등인 건가요? 네, 기술적 반등으로 보고 있고 오늘 좀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 네. 사실 오늘 포지셔닝에서 매도에 대한 위치값을 다시 잡으시려면은 단기적으로 1710단가까지는 좀 도달을 해야 돼요. 지금 진폭이 저점 대비해 갖고 거의 200T가량 올랐는데 지금 대기하는 구간이 좀 길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대기하는 구간이. 자, 일단은 짧게 포지션을 구축할 수 있는 자리값만 일단은 제공 드리도록 할게요. 짧게. 지금 위치값에서 이제 저항 라인을 한번 가장 크게 부딪힐 수 있는 구간이요. 1700단가예요. 1700단가. 1700단가 이제 매도. 그 선절은 여러분들 진폭이 지금 매수 추세로 있지만 한진폭은 떨어질 거예요. 한진폭은 1704단가. 이 정도 40여 틱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절에 대한 평가는요. 최소한 이제 100틱은 봐야 됩니다. 네, 100틱은 봐야 돼요. 100틱에 대한 여유분은 두고 보셔야 돼요. 네. 1700 매도 들어간다면은 1690까지는 입절 구간을 확보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일본봉으로 지금 금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1,682달러부터 1,698달러까지 또 가파르게 올라온 상태입니다. 자, 오늘의 자리값은 1,700달러 선 매도 진입 봐주셨고 손절 가격은 1,704달러 그리고 익절 가격은 100틱 정도 본다고 하셨으니까 1,690달러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골드가 요즘 참 이렇게 횡보를 오래 하다가 어제 하락으로 방향성 트나 싶었더니 오늘 다시 또 상향으로 방향을 잡았잖아요. 아니 오늘 많이 떨어졌어요. 오늘도. 근데 오늘도 많이 떨어졌는데 네네. 일단은 좀 얘기 드릴 게 뭐냐면은 네네. 제가 이제 주봉 기준으로 지난번에 1600 중반 있잖아요. 기억하시나요? 1600 네네네. 중반에서 반등이 맞아요. 올 것이다. 음. 근데 월물이 바뀌면서 이 주봉에 대한 기준도 변화했어요. 이거 얘기 드리겠습니다. 금값 더 떨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네. 지금 여러분들 금값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죠? 국채 금리가 급등했기 때문이죠. 이제요. 정확하죠. 네. 앵커님 얘기하셨는데 국채 금리가 최근에 1.75%까지 이제 또 반등이 들어갔는데 네. 지금 차트 한번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금리 잠깐 차트로. 화면 좀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자, 미국채 지금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721 달러인데 10년물 기준으로 여러분들 이거 몇 프로까지 오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보통 몇 프로까지 가능성이 열릴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 2%까지 가능하다라고 그죠. 보더라고요.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 네. 이제 또 대답을 해주셨는데 자, 2%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쉽게 네. 쉽게 열려 있어요. 아주 쉽게. 왜냐하면은 최근에 연준이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렇죠. 뭔가 제스처를 취해야 되는데 우리 아직 급할 거 없어 이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이었어. 이렇게 끝났습니다. 우리는 완만한 상승에 대한 원리를 알고 있었어. 굳이 지금 나서지 않겠다라는 결론을 도출했어요.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사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든가 국채의 금리를 좀 누르는 전략이 나왔다면은 이제 금값이 많이 반등을 했겠죠. 근데 지금 레인지가 상향 조정됐어요. 원래 1.7%까지였는데 회의 이후에 다수의 이제 레인지 구간이 2%까지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2%까지 달성 가능성이 쉽게 연출된다는 거는 금값 더 떨어지네 이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금값 더 떨어지네.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네. 맞죠? 근데 금값 더 떨어질 가능성 높습니다. 자, 연준이 일단은 지금 리포트 보면서 한번 읽어볼 건데, 자, 내용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미국 10년 금리 레인지 구간이 1.6%에서 2%로 됐습니다. 원래 당초 이제 1.3에서 1.7이었어요. 이게 최근에 바뀐 거죠. 기억하시죠? 1.3에서 1.7이었는데 왜 바뀌었을까? 연준이 가만히 있으니까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은 2% 달성이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쉽습니다. 오늘 나오는 미국 부양책에 대한 내용도 결국은 국채 발행을 늘릴 수밖에 없는 수단이잖아요. 안 그래요? 결국은 국채 발행으로 때워야 되는 거예요. 법인세 인상해서 뭐 이제 좀 해지를 하겠다 이런 개념이지만 결국은 그래도 국채 발행을 해야 돼요. 완만한 상승에 대한 유도를 위해서 이제 법인세 인상을 하는 것뿐이다. 기억하시고, 그럼 2%까지 도달한다는 거는 하단에 대한 금값에 대한 레인지도 아직 더 열렸다는 건데, 원래 이제 최근 월물이 바뀌었어요. 금값. 이제 선물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죠? 제가 지난 월물이랑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1.3에서 1.7 레인지가 1.6에서 2.0 레인지로 변경이 됐다는 거. 이 부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0.3포인트가 올라간 건데 0.3포인트가 왜 올라갔냐? FOMC가 가만히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조사 반영이 변경됐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0.3포인트가 상승할 수 있는 구간 모멘텀이 있는데 쉽게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금값 더 떨어진다 이겁니다. 자, 근데 제가 지난달 기준으로 차트 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지난달 차트랑 지난 월물이랑 한번 비교를 같이 한번 해보죠. 이거 재밌어요, 여러분들. 선물 지수라는 게 여러분 주봉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저항대 맞죠? 기억하시죠? 지금 4월물입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이 화면 기억하세요? 지금 4월물이에요, 이거. 4월물. 4월물입니다. 자, 6월물로 바꿔볼게요. 자, 똑같은 추세선인데 이제 지지값이 달라지죠. 맞나요? 지난번에 제가 1600 후반대를 이제 강한 지지층이 하나 남아있다는 건데 지금 레인지가 이 자리 한번 또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주봉상 관점에서. 이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자, 1900대가 1%였죠. 그죠? 저번에도 얘기했죠. 자, 이 하단 구간이요. 1.7%죠. 자, 피보나치 비율로 하면은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 7대 3으로 나눌게요. 2% 도달하면요. 어디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냐? 변경값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1630포인트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1630포인트. 다시 저점 이탈 들어가고 매도에 대한 추세가 1630까지는 열린다. 아시겠죠? 그럼 다음 매수에 대한 전략은요. 장기 포지션에 대해서 매도로 가냐 매수로 가냐 이 전략에 대해서 구성을 한다면은 2% 달성하고 나서 연준이 또 나서냐 체크 뒤에 매수 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간단하죠, 여러분들. 지금 월물이 변경되면서 오히려 이제 7,800틱에 대한 구간이 더 하방 포인트를 기억할 수 있다라는 관점이 성립이 됩니다. 이 자리가. 그러면은 60분봉에서 한 번 더 매도를 질 만한 포커스가 맞춰지는 자리가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은 있습니다. 네, 있어요. 60분봉에서 자리 한번 장기로 다시 한 번 더 매도를 잡을 자리가 있나요? 이렇게 보신다면은 여러분들 만약에 1740포인트까지 오르잖아요. 이거 매도 쳐야 돼요. 그러면 1000틱 구간이 생겨요. 수익권이. 1000틱이죠. 이건 가능성 진짜 높습니다. 1740
구간입니다. 49가. 여기 올라오면은 여러분들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쉽게 얘기를 해보죠. 앵커님, 국채금리 오를 것 같나요? 떨어질 것 같나요? 앞으로 더 오르지 않을까요? 그죠. 뭐 이 바이든 부양책의 발표가 난다면 네. 공급량이 늘어날 거니까. 그죠. 누구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금값이 떨어지는 겁니다. 누구나 다 국채 발행을 할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네. 10년물 국채 가격이 떨어질 거를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10년물 국채를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다면 저 같으면 던져요. 저 같아도. 금값도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최소한 유리한 자리에서 잡고 천틱을 먹을 각오로 해야 돼요. 오면 잡는 거예요. 1740. 이건 수익 크게 나요. 오면. 여기서 만약에 이제 2% 달성이 국채 금리 급등으로 또 출현이 된다면은 이건 가장 손익비가 좋은 요소입니다. 1740포인트. 이거 진짜 좋아요. 이거 기억하세요. 제 말이 조금 성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원래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은 1870포인트 있죠. 여기가 장기 자리였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가 장기 매도 자리 쭉 가잖아요. 한 번 더 갑니다. 월물 변경이 되면서 차트값 변경됐고 이제 미 국채 금리 1.7%에서 2%까지 레인지 구간이 확장되는데 FOMC 끝나고 추가 하락에 대한 요소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오늘 데일리 트레이딩 1700단가는 단타 자리고 1740자리는요 장기 자리예요. 이런 자리는 손절 한 100틱 두고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익절은 뭐예요? 1630포인트까지 1000틱 구간 노리는 겁니다. 와, 1000틱이면 수익이 얼마 정도 나나요? 이제 한 틱당 이제 10달러니까 1000틱이면은 이제 $10,000. 와, $10,000죠. 한 개하고 그러면 나쁘지 않죠. 정말 많은 수익이네요. 네, 괜찮아요. $10,000 정도면은. $10,000 정도면요 배부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도 있는데 이렇게 추세가 나오는 장은요 한번 봐야 돼요. 제가 최근에 한 말이 뭐냐면은 네. 골드 어떻게 가요 이제? 근데 지금 좀 어느 정도 월물 변경되면서 해답이 좀 나왔는데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해요. 현실적인 얘기를 할게요. 제가 서경이든 사실 이제 저희 노란톡이든 그렇게 공값 매도 보라고 장기 보라고 얘기를 이거 수익 크게 난다고. 추세는요 여기서 다 터졌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맞죠? 2000틱 내려왔으니까. 근데 지금 이때는 완전히 기회였는데 왜냐 국채금리 1%대는요 1%대는 이건 누가 봐도 1.5%까지 가는 거였어요. 이걸 설명해 준 사람이 없던 거지. 근데 전 설명했어요. 1.5%까지 간다. 지금 금값 상승한다는 애들 제정신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금값 상승한다는 애들 지금 뭘 보고 판단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지금 월물 변경되면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현물은 달라요. 현물은 레버리지가 낮기 때문에 사도 괜찮아요. 지금 가격대는. 근데 선물지수 대비로 했을 때는 지금 금값은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매도에 대한 방향성을 더 확보해야 돼요. 가장 좋은 자리가 1740이다. 근데 추세는요. 여러분들 1월 블루웨이브 완성되고 나서 완전히 하방권으로 들어갔어요. 이거는 장기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기 제가 엄청 강조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포지셔닝 구축이 1630까지 온다고 해도 나쁜 수익권은 아닌데 수익이 여기서 크게 날 수 있는 장이었어요. 근데 어떤 가능성과 시사점을 저는 정확히 두는 편이잖아요. 항상 얘기를 했었고 1월에. 그죠? 근데 지금 또 이제 레인지 구간이 열렸다는 게 확정이 떴고 그 다음에 이제 월물이 바뀌면서 추세에 대한 지지가 뚫릴까라는 의문점이 해결이 됐어요. 봐야죠 그럼. 하세요. 1740단가. 오늘 좀 성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상입니다. 네, 저도 꼭 성지가 됐으면 좋겠는데 골드는 오늘 자리값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데이 트레이딩 뷰로 봤을 때는 1700에서 매도가 나왔고 장기적인 뷰로 봤을 때는 1740달러에서 매도가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그때 정말 기회가 와서 매도를 진입한다면 1630달러까지 수익을 확보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 상품은 오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뜨는 기사 살펴보시면 내일 오펙 플러스의 정례 회의가 열리죠. 아무래도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을 연장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유가가 상승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과연 5월까지 유가 이 감산 연장에 성공할지는 내일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크루드 오일 가격 함께 살펴보시죠. 네, 현재 크루드 오일은 0.13% 상승해서 60.59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60달러 선에서 계속 횡보하는 모습인데요. 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유가는 매도 들어주셨네요. 자, 내일 오펙 플러스에서는 그럼 감산에 대한 연장을 하지 않을 것이란 뷰도 같이 보고 계신 건가요? 저는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당 체크 들어가면은 네. 자, 여러분들 근데 좀 정정은 한번 할게요. 자, 다시 한번 빠방 한번 되나요? 관망으로 하나, 둘, 빠밤, 셋. 빠밤, 관망입니다. 네, 다시 오, 한번 갑자기 유가가 네. 왜 이렇게 급등세가 나오는 거죠? 지금 오늘 좀 보합권으로 끝날 와. 가능성이 일단 높아요. 네. 내일 모레 여러분들 일단은 지금 단가가 여러분들 차트만 보더라도 3일 동안 보합권을 굉장히 흔드는데 네네. 이럴 때 거래하면 안 됩니다. 네, 굉장히 간단해요. 지금 추세 파동에 대한 성격이 아니라 시장 대기 구간에 속하기 때문에 내일 하루까지만 더 기다려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일 하루까지. 자, 자세한 전략은 없습니다. 이거 네. 구경해야 돼요. 간단하게. 네. 아시겠죠? 네. 이거 거래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상입니다. 네, 뭐 유가에 대해서는 우리 아토마스터뿐만이 아니라 해왕마스터까지 관망을 들어주셨는데 매도를 봐도 좋다라고 말씀하는 순간 크루드 오일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60.98달러까지 치고 지금 또 내려가는 모양인데 그만큼 지금 등락이 많은 만큼 좀 위험하다, 리스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관망을 들어주셨고 혹시 더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실 전략이 있을까요? 일단은 오펙 회의가 내일 모레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네. 수에즈 운하와 관련해서 내용이 굉장히 말이 많죠. 네네. 근데 저는 이거 시장 반영 크게 못 잃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다 복구된 상황에서 수에즈 운하 관련해서는 더 이상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미 없는 시황 보지 마세요. 지금 무슨 시황을 봐야 되냐? 오펙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까? 또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은 기존 하던 오펙에 대한 전략이 4월 말까지였죠. 기억하시나요? 네. 4월 말까지. 감산에 대한 1개월 연장을 했습니다. 1개월 연장을. 자, 리포트 내용 같이 보면서 한번 가도록 할게요. 자, 결론적으로 수에즈 운하는 차질이 영향 크지 않음. 이건 꼭 네. 기억하시기 바래요. 지금 상황은요. 내일 있을 오펙 회의 결과에 주목을 해야 된다. 라고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만 시장에 대한 판단은요. 오히려 이제 감산에 대한 1개월씩에 대한 연장 여부를 더 측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제 유가에 대한 재반등 가능성이 더 크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회의 이후 어떤 관점을 제일 봐야 되냐면은 회의 이후 지금 어떻게 보면 오늘 저항 라인이 내일 자리 한 번 걸렸으면 싶어요. 이 자리 있죠. 저항 라인. 한 번 걸리고 나서 엘리언트 3파가 다 끝난 자리에서 이탈이 나온다면은 시황 뜨면서 이탈 나오면 감산한다. 이탈 나온다. 그러면은 매수 추세 다시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시겠죠? 오히려 더 유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자리입니다. 네. 지금 구간은요, 시장 대기 구간이에요. 굳이라는 판단이 있어요. 굳이. 자, 부양책은 여러분들 이제 분석을 하잖아요. 아까 이제 나스닥 할 때 얘기한 게 법인세 인상이 과거 사례가 어땠는지 이런 거를 분석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2조 달러에 육박하는 호재가 남아있다는 부분, 그리고 이탈점, 이 가능성이 있다는 걸 시사하지만은 오펙은 변수가 너무 많아요. 회의 변수가. 이번 사실 3월 오펙 회의에서 나왔던 예정이 감산에 대해 이제 좀 중단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서 가능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시사했어요. 근데 결국은 1개월 연장하면서 증시가 상승 랠리로 힘이 더 받아버리는 상황이 연출됐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이제 둘 중 하나겠죠. 감산 안 하겠다 이러면은 낙폭 나오는 거고 감산하겠다 이러면은 1개월 더 연장하겠다. 증시가 한 번 더 상승 기준을 탈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회의 내일이죠. 네, 내일 있습니다. 내일입니다. 네, 정확하게 내일 있는데
발표 뜨고 추세 지지 이탈 나오면은 그때 매수 보셔도 좋아요. 아시겠죠? 네. 주요 포인트는 뭐다? 이번에 이란이 참가하는 오펙 플러스 회의, 원래 기존에 4월 말까지 감산이 측정돼 있는데 1개월 더 연장을 할까? 이게 주축이에요. 기억하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일은 5월까지 감산 여부를 늘리느냐, 그 연장 여부에 따라서 유가에 대한 방향성이 갈릴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 유가가 11시 30분쯤에 갑자기 반짝 급등한 이유가 원유 재고가 굉장히 예상치보다는 하회했기 때문인데 예상치는 10만 배럴이 증가하는 거였지만 87만 배럴이 오히려 증감이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잠깐 급등이 나왔지만 바로 그 상승폭을 모두 만회하면서 하락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유가가 하락 전환하면서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상태인데요. 유가는 이렇게 등락이 심하니까 관망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으로는 유로 FX 또 살펴볼게요. 자, 함께 뜨는 기사 살펴보시면 투자자들은 경기 회복 기대감에 베팅을 하면서 달러가 1년 내에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93.439까지 올라온 상태라고 하는데 지금 뭐 백신도 공급이 4월 19일까지 모두 성인에게 백신을 공급하겠다 이런 이슈도 있고 또 부양책 이슈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달러 강세에 큰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로 FX 시세 함께 체크하시죠. 네, 현재 유로 FX는 0.24% 상승해서 1.17640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유로 뷰도 바로 체크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유로 FX는 매수가 나왔네요. 유로는 오랜만에 매수가 나온 것 같은데 이제 상승 추세가 전환된 건가요? 아니요, 상승 완전한 추세는 아니고요. 네. 지금 오늘 하락분 전일까지 하락분에 대한 조정 추세가 지금 열리기 시작할 거예요. 네네. 그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되고 일단 단가 체크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만약에 이제 한 번 더 보시려면은 1.17500 매수 한번 보시고 네. 이절에 대한 평가는요. 이제 저항선이 있어요. 저항선. 저항선까지만 보세요. 딱 가볍게 보시기 바랍니다. 가볍게. 저항선이 얼마죠? 일단은 전 고가 갱신이 한번 이루어질 것 같은데 전 마디가 1.17900까지만 보세요. 1.17900. 그 손절은요. 전저가로 짧게 지시는 거 좀 추천드려요. 손익비 구성해 갖고. 자, 진입 구간 1.17500 그리고 손절 350 그리고 익절은요 17900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펜 준비하셨죠? 매수 진입 단가는 1.17500 달러 선, 익절 가격은 1.17900 달러 선, 마지막으로 손절 가격은 1.17350 달러 선 체크해 드렸습니다. 지금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리값이 나왔는데 유로 FX가 일봉으로 봤을 때는 계속 좀 내려가는 그런 모양이잖아요. 오늘은 기술적 반등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지금 달러 인덱스 보면서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저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 달러가 왜 반등할까요? 지금 원래 제가 93 저항 자리는 한번 기술적 저항으로 체크가 들어간 자리였는데 사실 그냥 이탈 나오고 나서 크게 신경은 안 써요. 근데 일단은 그거부터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달러가 왜 오를까? 자, 지금 부양책에 나오는 거는요, 오늘 나오는 거는요,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오늘 나오는 건 재정정책이에요. 통화정책이 아닙니다. 네. 통화정책이 아니다. 통화정책하고 재정정책은 다릅니다. 통화정책은 연준에서 발표를 하는 그죠. 거죠. 중앙은행에서 발표하는 게 통화정책이죠. 통화상을 가지고 간접적으로, 그죠. 시장에 대한 영향을 끼치려는 정책인데, 통화 정책에 대한 영향력이 즉각적인 달러에 대한 반영이에요. 최근 달러가 강세가 오는 이유는요. 가장 쉽게 설명하면 연준이 아무것도 안 해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준은 괜찮다고 한다. 자, 달러가 떨어지려면요. 좀 더 센 게 나와야 돼요. 센 게 나올 거예요. 센 게 나올 건데 지금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오늘 이제 매수로 유로 본 거는요. 이제 달러 고점 나왔다. 이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오늘 그냥 단기 반등이에요. 단타 자리. 이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돼요. 근데 달러 값이 다시 재하방하려면요. 어떤 연준에 대한 퍼포먼스가 필요해요. 새로운 거. 그죠? 신규.
그래야지 달러 약세 나와요. 그래서 달러에 대해서 지금 강세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많아요, 사실. 아직까지는. 다시 떨어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이유인 즉슨 연준이 언젠가는 나섰기 때문이야. 이거죠. 연준이 언제든지 나설 수 있잖아. 최근 유로존 상황 어떻죠? 유로존이 이제 채권에 대한 매입 속도를 늘리겠다고 해서 강경한 정책을 펼쳤는데 FOMC는 가만히 있고 제가 항상 유로 볼 때는 뭘 봐야 되냐 달러 인덱스와 더불어서 유로와 미국에 대한 상대적인 통화 정책에 대한 비교를 해봐야 된다 이거였는데 바이든이 오늘 이저 달러 인프라 정책을 하는 거 관련해 갖고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재밌는 얘기 할게요. 자, 연준이 어쨌든 달러를 생산하잖아요. 맞나요? 연준이 달러를 공급하죠. 사실상 중앙은행이 달러를 공급하는 거잖아요. 근데 재정부한테 달러를 공급하는 거는 한계가 있죠. 국채를 사들여서 자원 조달을 하는 게 그게 시스템인데 딱 정해놨잖아요. 800조, 400조, 국채 800조, MBS 등 채권은 400조. 그거는 정해준 거예요. 이렇게 조달하는 게요. 1200조로 딱 정해져 있어요. 공급에 제한이 있는 거죠. 사실상. 이번 인프라 정책이 열리고 이제 국채 공급량을 누르면은 이거 외인 수급에 좀 맡겨야죠. 의지를.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국채 이제 달러에 대한 조달은 딱 한계가 있고 결국은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번 2조 달러에 대한 재정 정책은 달러에 대한 영향 요소는 미비하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은 달러 공급량을 늘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정확한 팩트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FOMC에서 달러 공급을 하죠. FOMC에서 달러 찍어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재정부에 달러를 줄 거 아니에요. 그 주는 수단은 정부에서 이제 국채를 발행해서 FOMC한테 너 사. 그래서 FOMC가 사고 있는 거죠. 달러 주고. 독립기관입니다, 여러분들. 산하로 보시면 안 돼요. 상하관계로. 완전 독립기관이에요. 자, 근데 FOMC가 지금 사들일 수 있는 국채량에 대한 돈은 800억 달러예요. 매월. 이거 정해놨잖아요. 딱. 참 달러 공급을 그러면은 딱 800억만 하는데 재정정책에서 2조에 대한 인프라 발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통화 정책에 대한 발표가 없으면 달러에 대한 영향력은 미비한 거죠. 최근에 달러가 강세가 펼쳐진 이유는 얘네가 가만히 있어서예요. 시장은 막 기대를 했거든. 야, 너 이제 새로운 거 꺼내나? 좀 더 이제 강력한 거 꺼내나? 국채를 더 사들일 수 있을 만한 조건을 꺼내나? 상한선을 푸나? 그러면은 달러가 하방을 찍었겠죠. 왜냐? 달러 공급을 늘려버려야 되니까. 가만히 있었잖아요. 기억하세요. 이번 재정 정책에 대한 영향 요소는 달러 값에 미비할 것이다. 달러가 다시 떨어지려면 페드에서 새로운 수단이 나와야 된다. 그때 하방 추세를 강하게 다시 가르칠 가능성이 높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1시간이 또 굉장히 빠르게 흘러갔는데 오늘 나오는 이 재정 정책은 달러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유로 FX는 매수 의견 드렸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해양 마스터와 함께하고 있는데 방송 외에도 함께 해보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해외 선물 넘버원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오늘 방송 뭐 한마디 짧게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오늘 좀 굉장히 중요한 시황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오늘 재미있으셨나 모르겠네요. 저는 재밌는 거 다시 알려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사실 이제 시황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시장에 대한 영향 요소가 있나 없나부터 좀 구분을 해야 돼요. 엊그제 나왔었던 이제 마진콜 관련해서 뭐 20조 원 어치 이 규모로 좀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그런 거는 시장 반영이 없습니다. 미증시에. 그런 거를 집중하시면 안 돼요. 부양책이 3천조가 풀리는데
기억하시겠죠. 네. 모든 시황 내용은 이제 노란톡에서 좀 전달드리니까 많은 참여하세요. 이상입니다. 네, 1시간 고생해주신 해왕 마스터 보내드릴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오늘도 성공 트레이딩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